자, 이번에는 앞서서는 그룹 5를 5족 원소를 실리콘에다가 불순물로서 넣었는데 이제는 3족 원소를 넣습니다. 자, 실리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족 원소예요. 그래서 가전자 대 최외곽 전자 우리가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공유결합에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로 만들어진 공유결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공유결합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불순물을 치환 불순물을 넣어줬어요. 치환 불순물이 그냥 불순물을 넣어준 게 아니라 치환 불순물을 넣어줬으니까 기존에 있는 실리콘 하나를 빼버리고 이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불순물이 들어간 거야. 이번에는 3족이 들어갑니다. 3족 원소 붕소. 요거는 4족이라고 한다면 4족에 3족 원소 붕소를 들어가요. 붕소는 팔이 몇 개냐면 3개야. 여기가 없어. 팔이 3개인 붕소를 넣게 됩니다. 자, 붕소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는 인원자를 넣었을 때는 전자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결합을 다 열심히 팔 3개로 주변에 있는 실리콘과 함께 공유 결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팔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빈자리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돼요. 최선을 다했지만 빈자리가 생기게 돼.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빈자리는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옆에 있는 실리콘들의 결합을 하나 끊어서 이 자리를 또 채우게 되고 그럼 여기에 하나 결합이 이제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이런 결합, 실리콘에 또 결합이 끊어져 있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 결합을 메꾸고 또 자신이 또 빈 상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마치 뭐라고 비슷하냐면 홀과 비슷하다는 거. 홀. 전공. 그래서 3족 원소는 3개의 가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전자 이렇게 3개 포함한다고 그래서 팔에 하나, 둘, 셋. 제가 표시된 거 외에 나머지의 색깔들은 다 옆에 있는 인접한 실리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는 지금 빈자리가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빈자리. 이런 빈자리가 생기게 해도 이 빈자리를 또 옆에 있는 전자들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메워지고 여기는 비로소 이렇게 완벽한 결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붕소가 있는 상태가 바로 뭐냐? 중성이야. 붕소 원자가 중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빈자리를 채워가지고 공유결합을 위해서 이렇게 팔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가 하나 더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 더 온 상태.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전화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음전화가 다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이온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T = 0K가 됐을 때 무엇이 발생하느냐? 이온화가 된 거죠. 이온화라는 얘기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현상. 이온화 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자 3개는 실리콘 원자와 공유결합했어요. 이렇게 공유결합에 공유결합했고 공유결합했지만 한 자리가 모자르고 그 모자란 한 개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공과 홀의 개념인 거죠. 붕소의 빈자리는 채워지고 붕소의 원자의 빈자리는 채워져요. 어떻게 채워지냐면 인접한 실리콘 결합, 실리콘에서의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전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채웠기 때문에 또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가전자 자리가 또 비게 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해요. 빈자리를 차지하는 전자는 전도대로 상승할 만큼의 큰 에너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빈자리의 에너지 상태는 전도대 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에너지를 갖는다. 자, 빈자리를 차지하는 이 전자, 자, 이 전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야. 이 떨어져 나간 친구 입장을 생각해 본 거죠. 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나는 그냥 마치 이런 실리콘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냥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독립할래 라는 거야. 에너지 레벨로 표현하면 이거죠.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인접한 전자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온도를 받아서 얘가 나 독립할래. 어디로 독립하냐면 컨덕션 밴드로 독립할래. 그럼 여기에 홀이 남겨지는 이런 현상. 자,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요 에너지보다 요만큼 올라가는 요 에너지보다 그런 에너지가 이제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떠난 전자가 중간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른 자리가 여기 머무르게 되고 비어진 자리가 이렇게 하나 남게 되는데 이게 홀이다. 그러면 올라간 전자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밸런스 밴드에서 올라간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 안 합니다만 제가 일부러 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 안 하고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전자가 아래쪽 밸런스 밴드에서 올라간 전자. 얘네들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전자가 생긴 거 아닌가요? 자, 전자긴 전자인데 전류에 기여를 하는 건 전류에 기여가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류에 기여를 하려면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여기에 이르러야 전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그냥 고정 음이온. 고정된 거야. 다리를 땅에다 쾅 박혀져 있는 상태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음이온이 발생한 거죠. 자, 고정 음이온을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요 상태 빈자리가 있는 상태에 요 전체가 지금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건 B-가 된 거죠. B-. 즉 B가 8이 3개다 중성, B가 8이 4개다 음이온. 이렇게 된 거예요. 음이온 됐다. 자, 그 빈자리를 반도체의 전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다시 에너지 레벨로서 표현을 하면 자, 개별 억셉터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자, 밑에 살펴볼게요. 억셉터라는 말이 써 있어요. 억셉터. 아까는 상대적인 개념이 뭐였냐면 도너였어. 도너. 자, 전자를 기준으로 주인공은 전자예요. 전자를 주는 애가 주는 전자들이 전자를 주는 애. 도너. 억셉터는 전자를 받으려 하는 전자를 받으려 하는 상태. 자, 개별 억셉터 에너지 상태. 그래서 전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전자가 없어서 전자를 이제 받으려고 전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억셉터라고 얘기를 해줘요. 억셉터. 전자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전자를 주는 그런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도너,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애다. 그럼 억셉터. 자, 개별 억셉터 에너지 상태 어디냐면 지금 얘를 살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억셉터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바로 여기 표시된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있죠. 나머지 실리콘 부분들은 여기에 굳이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냐면 그냥 여기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우리가 평소에 그림을 그려주던 거. EC, EV, 그게 전자의 에너지 갭.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개별 억셉터 상태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레벨의 역할은 뭐냐? 바로 역할은 이 아래쪽에 있는 가전자의 전자들이 있는데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독립을 해서 전자가 되고 아래쪽엔 홀이 만들어지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될 만큼의 충분한 어떤 온도가 주어졌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진성 반도체처럼 일렉트론 홀 페어가 하나씩 생기지만 이렇게는 되지만 찔끔 나온 작은 T에 대해서 충분하지가 않다. 올라가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냐면 딱 요 정도야. 한 요 정도 화살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을 때 만약에 불순물이 없었을 때는 아예 이 정도 가지고는 위에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올라가서 머물 것도 없어. 에너지 갭에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았을 친구들이 이제는 개별 억셉터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짐에 따라서 중간에
요 정도만큼의 에너지 상승이 있어도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죠. 자,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의해서 전자들이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빈 자리 있죠. 빈 자리가 무엇이 되냐면 플러스 남게 돼요. 자, 요거는 고정 음이온이 아니라 이제 캐리어예요. 전공. 홀.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이 친구들이 바로 고정 음이온. 고정 음이온 하나와 전공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죠. P타입 반도체가 있습니다. N타입 반도체가 있어요. 자,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이 상태가 지금 정기적으로 이 반도체가 있는데 중성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성이에요. 왜? 왠지 머릿속에 여기 P와 N이 섞여 있으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로 그냥 중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질문을 살짝 다르게 해서 P타입 반도체가 있어요. N타입 반도체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표시한 P타입 반도체가 정기적으로 중성일까요?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라고 하면 음성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중성이라고 말하기에는 P라는 말이 계속 걸리니까 양성이요. 그리고 N타입 반도체는요. N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양성이라는 말은 양의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없지만 왠지 중성이라고 하기에는 N이 불편하니까 음의 전하를 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 왜 여기 음의 전하를 띌 것 같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N타입 반도체에는 전자들, 네거티브 캐리어, 차지 캐리어가 많다고 그랬고 포지티브 차지 캐리어가 P타입 반도체에 많다라고 했으니까 왠지 P타입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하가 N타입 반도체에는 음의 전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얘네들도 다 중성이다. 중성이다. 포지티브 캐리어가 많잖아요. 네거티브 캐리어가 많잖아요. 많은 만큼 고정 음이온들이 많다. 여기서 고정 음이온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가 주어져도 정기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은 다시 한번 내용들을 밑에 한번 쭉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공은 여기서 전공이라는 아래쪽에 생성된 이 전공들은 결정내를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성한다. 그리고 음의 전하 붕소 원자는 결정내에 고정된다. 음의 전하 그만큼 말씀드렸던 얘네들 음의 전하라고 했고 여기서 표현하면 여기 음이온 저기 음의 전하를 띤 붕소. 삼족 원사는 가전자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면 억세퍼 불순물 원자라고 한다. 자, 삼족 원소는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불순물 억셉터 불순물 원자. 자, 불순물 원자인데 억셉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억셉터 불순물 원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삼족 원소. 억셉터 원자는 전도대의 전자를 생성하지 않고 가전자대의 전공을 생성한다. 여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공 하나 생성해. 근데 전도대에 전자가 올라간 건 없어. 그죠? 올라간 거 없어요. 여기 다 고정된 거 여기 요 전자는 뭡니까? 고정 음이온. 억셉터 원자는 했고 정상고 이러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갖고 요게 지금 P형 반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P타입 반도체 여기에. 자, 그래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 우리가 다이오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 어떻게 만드느냐? 불순물을 통해 만든다. 어떤 불순물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P타입 반도체, N타입이 되는데 억셉터 불순물을 써주게 되면은 억셉터 불순물 원자를 써주게 되면 P타입 반도체, 도너 불순물 원자를 쓰게 되면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나요? 불순물을 넣어서 만들죠. 원하는 불순물을. 근데 원하는 불순물이 넣어져서 N0의 농도와 P0의 농도가 바뀌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교수님께서 설명할 때 N0, P0 설명을 하면서 한 번도 불순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것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불순물이라는 게 나왔나요? 불순물에 의해서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변경된다. 같은 내용들 다 설명해서 일맥상통하는 내용.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변경된다.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달라진다. 진성 반도체로부터 달라진다. 진성 반도체 다시 정리하면 순수한 단결층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 외인성 반도체,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인데 여기에 도너, 억셉터 같은 농도를 도펀트 원자를 조절된 양으로 첨가해서 뭐 N형 우성, 뭐
P형 우성, 우성이라는 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 전자가 더 많이 있다. P타입 반도체 전공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질을 설명할 때 그때 진성 반도체는 N0 이퀄 P0,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i 이퀄 Pi라고 설명했지만, 외인성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N0와 P0가 달라요. 그렇지만 외인성 반도체 중에서도 N0와 P0가 같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불순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외인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주면, 근데 잘 조절해가지고 불순물이 넣었는데 생겨진 홀과 불순물에 의해서 생겨진 홀과 불순물에 의해서 생겨진 전자가 양이 같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